2022년 장애인 활동 지원 수가를 16,300원으로 인상하라. 인상하라. 사회 서비스 공공성 실현하라. 수생.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장애인 활동 지원과 관련되어서 관계가 있는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업기관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노동자하고 사용자는 이게 파이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힘을 합쳐서 뭔가 같은 목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만큼 내년 수가 문제가 노동자에게도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도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내년에 장애인 활동 지원 수가 정부가 제시한 안은 14,805원입니다. 그걸 가지고 노동자에게 법정 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고 기관을 운영하기에는 지나치게 부족한 액수이기 때문에 오늘 활동 지원 수가를 16,300원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첫 발언은 공공운수노조 전국활동지원사 지부 사무국장 전덕규 사무국장이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 지부 사무국장 전덕규입니다. 보통 그냥 지부 이름을 말하고 마는데 저희랑 지부 이름이 같은 지부가 또 하나 더 생겨가지고 산별노조를 같이 소개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활동지원사를 위한 노동조합이 늘어난다는 건 참 반길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 발언하실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 유니온과 함께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 연대투쟁 이어나갈 각오 밝히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활동지원사를 위한 노동조합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지원사들이 겪는 고충이 많다는 뜻이고 또 그 문제들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이 사진이 언제적 사진이신 것 같으세요?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진인데 이게 2012년 사진이거든요. 2012년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제 당장 9년이 젊은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피켓의 내용을 보시면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복지부가 지급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2007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활동지원사의 노동자 권리, 근로기준법상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문제 해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2011년 10월 활동지원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에 첫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에 저를 비롯한 활동지원사들은 활동지원사의 근로기준법상 노동권 보장을 외쳤습니다. 법제화 이후 10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근로기준법 보장이 가능한 조건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해라, 국회가 예산 책정해라 이런 내용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가를 현실화하라고 매년 투쟁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투쟁이 계속되어야만 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데에는 돈 얼마를 쥐어주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바우처 제도는 시간당 서비스 얼마라는 단순한 계산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그 금액 안에서 장애인 권리, 노동자 권리,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 모두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여러 문제들이 파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장애인의 삶에 가장 밀접한 노동자들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이용자분들의 문제를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장애인들은 추석과 설이 되면 매년 명절에 따른 휴일 가산수당이 장애인의 바우처에서 많이 차감되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비장애인에게 낮에 싸는 오줌과 밤에 싸는 오줌의 비용의 차이가 나나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밤에 싸는 오줌의 비용이 낮에 싸는 오줌의 비용보다 비싸기 때문에 낮에 활동지원사를 불러야 할지 밤에 불러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은 야간 수면 시간의 체위 변경이 생존에 절실한 중증 장애인일수록 더욱 심각하게 다가갑니다. 흥겨워야 할 명절 생존의 값이 평일보다 비싸 고통스러운 세상, 비장애인이었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차별적 요소가 단지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번복되어 있는 제도가 지금의 바우처 제도로 구성된 활동지원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지원사들의 노동기본권도 바우처 금액 안에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수가가 오르지 않아 기관들이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역설적이게 월급이 오히려 깎이게 되는 일들이 생겼었습니다.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활동지원사들이 좋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도 장애인들이 근로기준법 준수해서 업무 지시를 하라고 합니다. 사업주도 아닌데 근로기준법 준수를 고민하라고 정부가 그 책임을 장애인들에게 떠밀었습니다. 이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이 민간에도 확대되고 대체 공휴일이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당을 지급하기 싫어서 빨간 날에 근무하지 말라고 업무 지시하는 활동지원기관들 여기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곳곳에서 이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씩 지어주고 알아서 하라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생기면 기관에 떠넘기고 장애인에게 떠넘기고 결국 안되면 노동자 권리 보장 안 하는 제도가 현재의 바우처 제도입니다. 수가 인상해야 합니다. 국회는 근로기준법 준수도 요원한 예산 투입해놓고 필수 노동자니 어쩌니 자랑할 자격 없습니다. 국회는 2022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16,300원 이상으로 책정하십시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조는 수년에 걸쳐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금액으로 말고 시간으로 보장하라. 바우처 금액 기준으로 말고 야간이건 휴일이건 생존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라. 활동지원사 노동자 권리 보장하려면 바우처 금액 기준으로 말고 권리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직접 고려해서 지급하라. 기관들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 몰아서 지급하지 말고 필요한 비용 책정해서 분리해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려면 오늘의 투쟁 이후에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투쟁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함께 뜯어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투쟁이 활동지원 제도 근본적 변혁을 위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우처 제도가 장애인과 노동자 그리고 활동지원 기관을 모두 어렵게 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발언에 앞서 다같이 유니온 전국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같이 유니온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의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조합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전국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부를 구성하여 활동지원사들의 처우 개선 및 근로조건 개선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8년차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다같이 유니온 전국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부장 이문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가 있는 딸을 홀로 키우는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의 딸이 장애인이기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없이는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질 좋은 돌봄 노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에서는 돌봄 노동을 필수 노동이라고 하는데 필수 노동이란 사회에 꼭 있어야 하는 노동이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꼭 있어야 하는 노동자인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노동 환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전국의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국의 센터마다 시급이 다 다르며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만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점심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오히려 공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장애인을 돌봐야 하기에 연차를 쓸 수 없으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도 연차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도 일을 하지 못하면 임금을 받을 수 없고 공휴일과 명절에 쉬게 되면 월급이 줄어들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근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필수 노동자입니까?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필수 노동자가 맞습니까?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맞습니까? 저는 사회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상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아프기도 하고 쉬고 싶고 월급 줄어들 걱정 없이 명절도 보내고 싶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더 이상 휴식 시간을 빈자한 공적 노동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장애인에게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뿐입니다. 정부는 매해 터무니없는 수가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지원기관이 싸우는 상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수가의 현실화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지원기관의 사회적 갈등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제시한 수가 14,805원은 비상식적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활동지원사 인건비 비용은 14,663원입니다. 이로 인해 기관은 존폐 위기에 있으며 활동지원사는 일자리를 잃을 실업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돌봄 공백이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2022년 수가를 16,300원으로 300원 이상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비현실적인 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 사업 당사자 주체인 노동자, 장애인 지원기관에 참여하는 수가결정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이문인 지부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수가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그 계산과 기재부의 기재부 담당 공무원의 손가락 아래서 결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자와 장애인과 사업기관들의 의견은 한 번도 반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수가결정위원회 통해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수가에 제대로 반영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올 6월 달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도훈우리 정다운의 최윤경이라고 합니다. 앞에 말씀하신 선생님들은 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의 입장을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수가는 14,02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수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사 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에서 태어난 지침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부에서 책정한 2022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 14,805원을 기준으로 보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공휴일, 유급휴일, 연차 수당 등을 지급하면 실제로 수가 기준의 99% 이상을 상회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활동지원사를 위한 복리후생비나 근속수당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부터 상시 30인 이상의 기관도 법정 공휴일 수당을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대체 공휴일이 생겨 그에 따른 공휴일 수당 지급에 대한 기관의 부담도 더 커졌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급여액의 증가로 급여액에 비례하는 퇴직 적립금과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이 더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수가는 전담인력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로 인해 기본적인 인건비 지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 모인 제공기관 운영자나 활동지원사들이 개인의 수익을 위해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 시급에 맞춰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지급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수가 인상을 기대하면서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 10년을 일해도 매년 내가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돌봄 노동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가치 있는 노동입니다. 서비스하는 노동자가 존중받아야 이용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현실성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수가 현실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봐야 되는 기관의 현실과 법정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 항상 걱정해야 되는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 자립사센터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추영규입니다. 매년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매년 활동보조
수가 현실화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달라진 것은 없이 여전히 계속해서 해마다 이 자리에서 정부 안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국회에서 활동보조 수가 현실화하라고 계속 이렇게 외치고 있고, 또 우리는 줄기차게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잘못된 수가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또 외칠 것입니다. 지금 활동지원 성비 비율을 보면 8대2, 여성분이 8, 남성이 2 정도 됩니다. 자, 그중에 여성 그중에서도 50대 이상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젊은 남자 20대 남성은 활동지원사로서 근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20대는 왜 없는 것입니까? 20대가 직업적 전망을 가지고 활동지원사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이 존중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수가가 현실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직업적 전망을 가지고 이 활동사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도적인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서면서 활동보조 24시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도 역시 활동보조 24시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보조 지원이 평균 127시간입니다. 이것은 150시간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지원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족의 부담이 덜 수 있도록 그러한 수가 현실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활동보조 수가가 또 늘어나게 되면 본인 부담금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제도가 첫 시행되면서부터 줄기차게 본인 부담금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본인 부담이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그렇게 본인의 부담이 되고 가족의 부담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활동보조가 필요하지만 활동보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있거나 아니면 활동보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활동보조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생각이 다르고 기획재정부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국회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장애인의 현실이나 중개기관의 현실이나 노동자의 현실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활동 지원이 질 좋은 서비스가 되고 그 질 좋은 서비스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찾아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가 현실화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과연 누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받는 사람 또한 너무 미안해합니다. 그래서 수가가 현실화가 되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또한 당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기관에서도 이런 눈치 저런 눈치 정말로 범법자로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줄 건 주면서 이 서비스를 공정하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2022년 활동지원 수가가 16,3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꼭 이번 국회에서 활동지원 수가 16,300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동지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최윤기 센터장님은 그 운영자이기도 하지만 또 장애인 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당사자
노동자이시기도 합니다. 저희랑은 한 10년을 계속 연대투쟁을 해오고 있는 단체인데요. 그 단가 현실화의 문제와 더불어서 본인 부담금의 문제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도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활동지원사 노조 말씀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공기관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다 그 발언들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저희 인천에서도 제공기관들끼리 이 수가 문제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져서 같이 함께 이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좀 하자, 이런 그 목적하에 제가 이제 인천 공동행동이라고 하는 조직을 좀 만들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가로는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제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올해 14,805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좀 짜봤는데요. 직접 인건비, 활동지원사 분들에게 나가야 될 직접 인건비가 최소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머지 3%를 가지고 제공기관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너무나 택도 없는 그런 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잘못된 수가 산정 방식도 개선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가가 올라가면 장애인 당사자들은 자기 부담금이 또 올라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의 이런 제도들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중권 센터장님이 그 정부의 예산, 내년 예산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활동지원사 인건비가 97%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3% 가지고 전담 인력 인건비도 줘야 되고 사무실도 유지해야 되고 이런 상태가 내년에 현실이 될 것이라는 거죠. 복지부가 제정신인지 기재부가 제정신인지 정말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16,300원 이상으로 인상하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예산 국회가 책임져라.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2011년 법제화된 지도 10년이 지나 이제는 중증장애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활동지원 수가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기준이 없다. 당사자가 참여하는 절차도 없이 오로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수가는 단 한 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보장하도록 정해진 적이 없다. 활동지원사는 정부의 낮은 수가 책정으로 자신의 저평가된 노동에 한탄하고 전담 인력은 저임금과 경무에 시달리며 활동지원기관은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고심한다. 이로 인해 현장은 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이탈 인력 또한 많아져 인력 수급은 불안정해지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서비스 또한 불안정해진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활동지원사를 필수 노동자라고 치켜세웠다. 비대면 노동이 불가능한 돌봄 노동자들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수가 인상은 미약한 수준이었다. 필수 노동자의 중요성을 말하던 그 해에 정부는 정작 장애인 활동지원 2021년 수가도 전년 대비 3.9%밖에 인상하지 않았다. 정부는 자연 증가분에 해당할 미약한 인상 수준을 가지고도 처우 개선이 되었다며 필수 노동자 지원 대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역시나 올해의 정부 예산안도 인상 수준이 미약하다.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에 적용되고 공휴일법이 통과되어 유급휴일이 늘어난다고 말잔치를 벌여도 활동지원사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다. 국회와 지자체가 필수 노동자 지원을 위한 법과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필수 노동자 지원을 위한 특별한 별도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고작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예산을 보장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해
투쟁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란 말인가? 국회가 필수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한 해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인가? 우리는 예산 없는 제도와 법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고 있다. 이런 예산 수준으로는 정부의 말과 국회의 법률 제정을 믿을 수 없다. 이제 활동 지원 예산과 관련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에 요구한다.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 국회는 사회 서비스 수가를 16,300원 이상으로 책정하라. 사회 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 서비스 질 개선, 기관 운영 정상화. 국회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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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3일 2022년 장애인 활동 지원 축가 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